여러분, 지금 당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보십시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딱 붙이고 등을 곧게 펴고 편하게 앉을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 못하십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9명이 이 자세를 10초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세 하나를 매일 2분 이상 하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갈 확률이 70% 낮았습니다. 5,000명을 12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70%입니다. 10명 중 7명이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본 도쿄의 공원에 가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계십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등이 곧습니다. 그 자세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분재를 다듬으십니다.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말입니다. 30분, 40분을 아무 불편함 없이 그 자세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닥에 앉으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고 발 뒤꿈치가 뜨고 뒤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10초도 버티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가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렸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이 자세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과학적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일본 어르신들이 왜 우리보다 오래 독립적으로 사시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넷째,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이 자세 하나로 전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5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손주들과 바닥에 앉아 놀아줄 수 있는 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몸, 그 비결이 바로 이 자세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과 일본 도쿄대학교 고령의학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이 자세를 잃어버렸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편하게 앉아본 것이 언제십니까? 1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3살, 4살, 아이들을 보십시오. 발 뒤꿈치를 딱 바닥에 붙이고 완벽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 자세를 할 수 있게 태어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셨습니다. 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하셨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떼셨습니다. 시장에서 쪼그려 앉아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자세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80세가 넘어도 다리에 힘이 있으셨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혼자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밥상이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돌방이 침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양변기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의자 생활이 보편화됐습니다. 의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은 9시간 20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60%를 앉아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차를 타면 좌석에 앉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기실 의자에 앉습니다. 집에 오면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앉습니다. 하루 종일 고관절이 90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소파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으시죠? 특히 겨울에 심하시죠? 그것이 바로 의자가 우리 몸에 하는 일입니다. 매일, 매시간, 조금씩 우리 몸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고관절이 90도에서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으면 고관절이 120도 이상 완전히 열립니다. 이 차이가 30도입니다. 고작 30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도가 우리 몸 전체를 바꿉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팔꿈치를 90도만 구부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를 빗을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세수를 할 수 없습니다. 30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가동 범위가 30도 줄어들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보행 능력이 40% 감소합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가 입에 힘들어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됩니다. 셋째,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손잡이가 없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독립적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의자에 오래 앉으면 골반저근이 약해집니다. 골반저근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반 아래쪽에 해먹처럼 펼쳐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방광과 장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해먹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사람이 편하게 누울 수 있죠? 이 해먹이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변을 참기 어려워집니다. 기침할 때 소변이 새어 나옵니다.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소변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외출이 두려워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에게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십니다.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4명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2명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반저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면에 쪼그려 앉으면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골반저근 운동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요실금 없이 사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1.5배 높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2배까지 올라갑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78%가 장시간 좌식 생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딥 스쿼트를 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척추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짓눌려 있던 척추가 숨을 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자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관절의 유연성. 둘째, 골반저근의 힘. 셋째, 척추의 건강.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되살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딥 스쿼트입니다. 쪼그려 앉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자세의 놀라운 과학적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딥 스쿼트가 왜 대단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왜 좋은지 정확히 모르시면 3일 만에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십시오. 첫째, 관절 영양 공급입니다. 관절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이 윤활유는 움직여야만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전거 펌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펌프질을 해야 바람이 나오듯이 관절도 움직여야 윤활유가 나옵니다. 딥 스쿼트를 하면 고관절, 무릎, 발목, 세 관절에 동시에 윤활유가 공급됩니다. 마르고 뻣뻣했던 관절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시는 그 뻣뻣함,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나는 그 소리, 딥 스쿼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녹슬어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둘째, 발목 유연성입니다. 발목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목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흔들리듯이 발목이 뻣뻣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문턱에 걸리는 것도, 길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도 발목이 굳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국립재활원 연구에 따르면 발목 유연성이 좋은 어르신은 낙상 위험이 55%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딥 스쿼트가 발목을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발목 하나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셋째, 척추 감압입니다. 딥 스쿼트를 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의자에 앉는 것은 수도관을 꺾어 놓은 것입니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딥 스쿼트는 그 수도관을 다시 펴주는 것입니다. 혈액과 영양분이 다시 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트레칭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스트레칭은 잠깐 늘려주는 것입니다.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딥 스쿼트는 관절을 본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녹슨 경첩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이 뻑뻑하게 열리던 것이 부드럽게 열리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딥 스쿼트를 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딥 스쿼트 그룹의 고관절 가동 범위가 35%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칭 그룹은 12%에 그쳤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딥 스쿼트 그룹의 낙상 사고가 6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기.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일본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오래 독립적으로 사시는지 그 비밀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건강 수명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건강 수명은 74.1세입니다. 한국은 73.1세입니다. 1년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 1년이 의미하는 것은 큽니다. 요양원 입소 시기가 1년 늦춰지는 것입니다. 1년 영안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시간이 1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바닥 생활이 보편적입니다. 다다미 위에서 생활합니다. 식사할 때 바닥에 앉습니다. 정원을 가꿀 때 쪼그려 앉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 쪼그려 앉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도쿄대학교 고령의학연구소에서 5,00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딥 스쿼트를 2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요양시설 입소 확률이 70%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째, 낙상 사고가 62% 적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생활의 핵심입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게 되면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셋째, 관절 수술 비율이 40% 낮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원래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온돌방에서 좌식 생활을 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3, 2,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도 80세까지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바닥에 몇 번이나 앉으십니까? 한 번입니까? 아예 앉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데 난곡에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오히려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해진 것은 좋은데 너무 편해져서 몸을 안 쓰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자동차가 보급되고 의자 생활이 늘면서 우리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셨던 그 자세를 다시 되살리면 됩니다. 우리 전통 속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바닥에 못 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95세, 98세 어르신들도 쪼그려 앉아 바티를 하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다시 사용하면 돌아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쪼그려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급성 통증이 있으시면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뻣뻣함은 오히려 딥 스쿼트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적절한 스쿼트 운동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벽과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 준비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찾으십시오. 거실 식탁 의자도 좋습니다. 현관 옆 벽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잡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발 뒤꿈치를 확인하십시오. 쪼그려 앉으려고 할 때 발 뒤꿈치가 뜨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뜨시는 분 정상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의자에 오래 앉아서 발목이 뻣뻣해진 것이니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발 뒤꿈치 아래에 놓으십시오. 경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싼 운동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수건입니다. 도쿄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추천하는 공식 방법입니다. 맨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이 바닥을 잡을 수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실천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양손으로 잡으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십시오. 발끝은 바깥쪽으로 약간 향하게 하십시오. 시계로 10시 10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속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즉시 멈추십시오. 절대 참지 마십시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통증 없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십시오. 리데이, 리데이, 리데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만 내려가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를 잡으셨으면 20초간 유지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참지 마십시오. 처음에 20초가 힘드시면 10초부터 시작하십시오. 5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하면 될까요?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1번, 3번이면 총 1분입니다. 하루에 딱 1분입니다. 기존 습관에 붙이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수하기 전에 한다고 정해놓으시면 습관이 됩니다. 3번째 단계, 발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과정을 미리 아시면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허벅지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거니까요. 이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4일째부터 뻐근함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이 되면 20초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주일 후 20초가 쉬워지면 30초로 늘리십시오. 2주 후 45초, 3주 후 1분으로 늘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것이 꾸준함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그 끈기로 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벽 없이 2분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무릎 뻣뻣함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수건도 점점 얇은 것으로 바꾸시고 한 달 후에는 수건 없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실 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십시오. 고혈압이 심하신 분은 반쯤만 내려가십시오. 어지러우시면 즉시 멈추시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벽을 잡고 수건 깔기. 둘째, 20초부터 하루 3번. 셋째, 점점 시간 늘리기.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와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5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소화가 좋아집니다. 쪼그려 앉으면 복부에 자연스러운 압력이 가해집니다. 장이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에서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더 열려 배변이 수월해집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큽니다. 둘째, 낙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3위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입니다. 10명 중 2명이 돌아가십니다. 딥스쿼트를 매일 하면 이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매일 딥스쿼트를 한 어르신들 중 65%가 만성 허리 통증이 개선됐습니다. 비싼 물리치료 없이 병원비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손주와 바닥에 앉아 놀아줄 수 있습니다. 손주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볼 것입니다. 5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고, 바닥에서 물건을 주우실 수 있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3년간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손주가 바닥에서 놀자고 해도 앉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여기 앉아요 하는데 할아버지는 못 앉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소파에서 손주를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 아프셨다고 합니다. 손주 눈높이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딥스쿼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겨우 10초 버티셨습니다. 발 뒤꿈치 아래에 수건을 깔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셨습니다.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뻣뻣함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 의자 없이 30초를 버티셨습니다. 3개월 후 2분 이상 편하게 앉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바닥에 앉아 블록놀이를 하십니다. 등산 동호회도 다시 나가십니다. 며느리가 아버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했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지금은 손주와 바닥에서 뒹굴며 놀아주신다고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68세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요실금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새어서 창피하셨다고 합니다.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딥 스쿼트를 시작하시고 8주 후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자신있게 외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딥 스쿼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네 분이 함께 매일 아침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니까 더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약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72세에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되찾으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딥 스쿼트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3가지 비결입니다. 첫째, 아침에 하십시오. 일어나서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밤새 굳었던 관절이 풀어집니다. 세수하기 전에 딱 20초 하십시오. 기존 습관에 붙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생활 속에서 하십시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쪼그려 앉으십시오. 화분에 물을 줄 때, 신발을 신을 때, 냉장고 아래 칸에서 물건을 꺼낼 때 쪼그려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어르신들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운동입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십시오. 손주와 바닥에 앉아 놀아주시면 운동도 되고 손주와의 시간도 됩니다. 우리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서로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의자가 우리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고관절이 굳고 골반저근이 약해지고 척추가 눌렸습니다. 둘째, 딥스쿼트 하나로 5가지가 해결됩니다. 고관절 유연성, 골반저근 강화, 척추 감압, 발목 유연성, 관절 영양 공급. 셋째, 일본 어르신들이 이 자세로 요양원 입소율을 70% 낮췄습니다. 12년간 5,000명 연구 결과입니다. 넷째, 벽을 잡고 수건을 깔고 20초부터 하루 3번이면 됩니다. 총 1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3가지로 줄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벽을 잡고 안전하게. 둘째, 20초부터 천천히. 셋째, 매일 3번 꾸준히.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둘째, 20초부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벽 앞에 서시고 천천히 내려가 보십시오. 20초만 버텨보십시오. 그 20초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이 자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의자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해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알려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